교재는 49페이지 유형 8번부터 보시면 되고요. 아니지. 뭐 개념 설명 쓰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말 그대로 개념 설명 좀 작성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는 뭐 하러 갈 거냐면 명제의 부정. 명제라는 놈이 뭐였지? 지난 시간에 했던 명제의 정의가 뭐였다? 민규 씨? 항상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근데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놈을 P라고 안 하고 PQ는 보통 조건에다가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라는 녀석을 다루게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하게 되냐면 이제 명제라는 녀석의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부정이라는 것 자체를 배울 건데, 부정이라는 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종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P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P라고 하는 조건을 뭐 해보도록 하자? 부정을 해보도록 하자. 조건 P를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 부르게 되지? 조건 not P라고 하게 된다, 그치? 네. 그러면서 이제 읽어주기는 not P라고 읽어주게 되고, 진리집합으로 따지러 한번 가보면 조건 P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대문자 P라고 표현을 한다면, 부정인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지? P가 아닌 놈들에 대한 얘기. 얘는 예를 들어서 실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친다면 얘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진리집합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는 모든 허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P의 여집합이네 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우리가 조건만 부정을 하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명제도 부정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교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라는 명제가 있을 때 그 녀석을 부정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명제 not P라고 얘기를 하게 돼. 물론 명제라는 거는 진리집합을 뭐 따지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여기서 일단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2라는 놈은 유리수입니다 라는 명제, 참인 명제가 있다면 그 녀석을 뭐 해보자? 부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겠지. 그쵸? 무리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돼. 근데 너희들이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는,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다루게 되면 그 명제는 너희들이 부정을 할 때 뭐라고 하게 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X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다라고 쳐봐. 근데 그 녀석을 뭐 해보도록 하자? 부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지금 내가 괄호 쳐놨지. 만약에 이게 100% 성립하게 된다면 분명히 교재에서도 P이면 Q입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을 알려줄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논리적인 구조로 따졌을 때 P이면 Q입니다의 부정은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거랑 조금 다르다. 알았지? 실제로는 다른데 거의 우리가 다루게 된 대부분의 명제들은 지금 꽤 성립합니다. 결국은 결론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마지막에 무엇이다 라는 말을 아니다 라고 하면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거의 결론을 뒤집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 자체를 부정을 하기가 굉장히 하게 되거든? 심플해지게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모든 명제들이 이제 하게 될 때? 부정을 하게 될 때 그때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녀석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조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 모든 이라고 하던가 어떤 이라고 하는 녀석, 모든 이나 어떤 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또는 명제를 하게 된다? 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 있다고 쳐보자. 그 녀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정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PX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PX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PX라는 조건을 해줘야 돼? not P입니다 라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야. 맞나요? 맞나요? 예. 근데 앞에 있는 모든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앞에 있는 모든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기억나는 사람 없나? 방학 때 했던 거?
어떤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자,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썼습니다 라는 명제 또는 조건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자, 모든 여학생들은 안경을 썼습니다, 착용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봐. 그 녀석을 부정을 해봐. 그러면 일단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럼 그 말 자체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모든 여학생들이 안경을 낀 건 아니라는 말은 한 명은, 최소 한 명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 말의 의미를 알겠어? 그 말은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여학생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되거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px라는 말이 있으면 부정을 할 때 뭐 해주세요? 어떤이라는 말로 고치면서 not p를 붙여주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부정관계는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어떤 어쩌고 저쩌고 라는 얘기가 나오면 부정을 할 때 뭐 해주면 되겠네? 모든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알았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과 어떤 말고 또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라는 말이 있고 이나 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정에 대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에 대한 부정은 당연히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또는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는에 대한 부정은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 알겠다, 그치? 왜 화살표 벌써 썼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P 그리고 Q라는 말이 있다고 쳐보자. 그럼 그 녀석을 부정을 할 때는 일단 뭐 해야 되겠네?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을 각각 not P, not Q로 가져야겠다, 그치? 근데 그 녀석, 그리고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또는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얘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뭘 가지고 가면 편하냐면, 얘는 하나의 예시보다는 조건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해보자. 자, 그럼 건희씨, 그리고라는 놈에 대한 진리집합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새끼야. 그리고는 동시에란 말은 겹치는 거. 교집합이다, 그치? 자, 그 녀석을 부정을 한 거잖아. 아니야 라고 한 거거든. 결국 뭐가 되겠어? P교집합 Q라는 녀석이 아닌 집합이 나오니까 여집합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not P로 바뀌고 not Q로 바뀐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이니까 교집합이 뭐로 바뀌어요?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합집합이니까 또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건희씨? 알았어요? 그러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이들 틀리는 건데, 가정에 있든 결론에 있던 어떤 조건에 뭐가 있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너희들한테 부정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들 어떤 오답을 쓰냐면 1. 부등호만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건 알아. 그리고 이거는 좀 가끔씩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호가 없는 녀석은 등호가 있는 녀석으로 바꿔준 것까지는 참 좋아요. 1보다 큰 게 아닌 거는 작거나 같은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여버린단 말이야. 공집합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 맞아 틀려? 완전 틀리게 푼 거거든. 아니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려면 이 부등호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정확한 의미를 당신들이 파악을 하셔야지.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X라는 녀석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 합니다? X라는 녀석은 3보다 작습니다거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뭘 구해주게 되면, 부정이라는 것을 구해주게 되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고, AND가 있으니까 뭘로 고쳐줘야 돼? 또는으로 고쳐줘야 돼. 그래서 어떤 사입 범위에 대한, 이거는 수직선을 생각하면 진짜 편하지. 집합으로 생각하면 사입 범위에 대한 부정, 그게 아닌 집합,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바깥 범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 바깥 범위는 우리 또는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명제들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부정을 구하러 갈 수 있겠냐? 근데 부정을 구할 줄 안다면 갑자기 부정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있지는 않거든. 부정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하게 되냐면 바로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뭐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라는 명제, 그리고 교육과정이 없는 이라는 명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라는 명제, 세 명제를 구하러 갈 때 사실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요즘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나는 연습용으로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넣어놓은 것 뿐이고요. 사실 그렇게 몰라도 상관없어. 일단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보자. 자,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한 누구를 구해보도록 하자. 역인 명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역인 명제를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말 그대로 너희들이 뭐 함수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 함수가 어떤 거를 함수라 불러? x에서 y로 가는 그런 대응 관계. 다시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 부르는데,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다면 f 인버스라는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에서 x로 가는, 그렇지,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뒤집는 게 바로 함수에 대한 역함수거든. 그거랑 똑같아. 역인 명제는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Q이면 P입니다 라고 만든 명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역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Q이면 P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라고 했던, 원재야 왜 이렇게 집중 못하냐? 자,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라고 했던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는 뭐 어떻게 보면 한자 다를 이자 아니겠냐? 다 다르게 만들어봐. 뭘 다르게 만들어 보냐면 부정을 해보란 얘기야.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하고 모두 다 부정을 해서 만든 명제가 바로 본 명제에 대한 이라는 명제가 돼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Q이면 P입니다 라는 명제에 대한 누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라고 하는 명제를 구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뭐야?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하면 되니까 not Q이면 not P입니다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치? 얘도 부정, 얘도 부정.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녀석은 무슨 관계에 있어? 화살표 방향이 거꾸로 가는 관계에 있네. 그래서 요 명제와 요 명제는 뭐가 된다? 역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를 역을 만든 다음에 이를 하든 이를 만든 다음에 역을 만들든 어찌됐건 똑같은 명제가 만들어졌어. 얘는 뭐야? 원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모두 다 부정을 하면서 자리까지 바꾼 녀석. 그 명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게 된다, 얘들아? 뭐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지, 대우 명제가 된다. 그렇지? 여기서 역이 중요하냐, 이가 중요하냐, 대우가 중요하냐? 대우가 가장 중요하지. 왜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왜 대우가 가장 중요하지? 대우는 참니까? 조금 아쉽다. 뭘 의도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참인 명제가 있다면 그 녀석의 대우도 참이고요, 거짓인 명제가 있다면 그 녀석의 대우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게 되는 건 그거지. 본 명제와 대우인 명제는 참과 거짓이 뭐 하게 된다? 그렇지. 참 거짓이 동일하다. 공유한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성질 때문에 대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결국 명제는 어떻게 보면 뭐야? 항등식이라 그랬지. 너희들이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을 풀 때 항등식 문제들이 전부 다 뭐였어? 너희들이 수학상 중간고사 공부할 때 항등식 문제들 많이 나왔잖아. 항등식 문제는 결국 뭐가 목적이었다?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완성하는 거. 항상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항등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지. 명제도 뭐겠어 결국? 항상 참이 되도록 또는 항상 거짓이 되도록 만드는 거, 또는 항상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떠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하러 갈 텐데, 말 그대로 참과 거짓,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볼 텐데,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명제가 이번에 너희들 숙제 풀었을 때 P이면 Q입니다가 참이냐? 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었어 내가? 진리집합의 포항능을 따지러 가라 그랬었거든. 근데 집합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따지기 힘든 경우가 있어. 또는 논리적인 구조로 뭐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그 논리적인 구조가 그냥 원래 명제 자체에서는 사실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때 행하는 작업이 뭐예요? 본 명제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힘들면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봐.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대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본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다?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밝혀보는 것.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곧 배우는 증명 단원에 뭐가 있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지. 맞나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요거는 어느 한 명제에 대한 예시라 그랬는데 요걸 알고 있으면 너희가 뭘 이해하기가 편하냐면 귀류법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100% 무조건 동일합니다는 아닌데 귀류법이 뭐야? 결론을 뒤집어 가지고 부정을 해서 뭐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주는 거거든. 그때 쓰이는 성질은 뭐냐면 자, 루트 2가 무리수입니다. 참이지. 부정을 해봐. 루트 2는 유리수입니다. 거짓이 되지. 원래 명제와 이 부정인 명제는 뭐가 되거든? 참과 거짓이 거꾸로가 되거든. 그걸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증명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냐? 야, 필기 너 졸리지? 네. 학교 몇 시에 끝났어? 오늘요? 어. 4시요. 아. 어제 몇 시에 잤어? 3시 반에 끝났어요. 3시요. 아. 이 필기가 항상 졸려하는 시간이 딱 수업 시작하고 딱 1시간 이내 쉬기 전까지. 쉬고 나서는 돌아오는데 쉬기 전에 요새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너 요새 늦게까지 공부하냐? 늦게까지 놀걸요? 아 놀걸요야? 의지는 고마워. 왜 필기가 너라고 생각을 해? 어제 새벽에 나랑 같이요. 파이브 리체스 했잖아. 그거 12시였잖아. 새벽도 아니신 거. 1시였어. 1시였어? 괜찮아. 그 정도는 아 그럼 2-3시까지 2시 정도까지는 그지? 사진에 저 2시 전인데 저 지금 졸려요. 네 신체 구조가 그래서 그래. 너는 12시에 자도 졸릴걸? 예, 졸린 이유가 뭐냐? 이게 하루에 8시간을 자봐. 낮에 안 졸리는지 졸리다. 맞아요. 10시간을 자도 낮에 졸릴 때 있어. 그래서 왜 언제 졸려?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뭔가 재미가 없을 때. 그치?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흥미가 없을 때. 그때 졸리지 않냐? 물론 몸이 너무 하나도 안 졸리. 비꼬는데요? 네, 졸리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명제 그냥 내가 그래서 명제를 되게 싫어해. 명제를 가르치다 보면 있잖아 나도 졸리거든. 가르치는 입장인 내가 졸리거든 사실. 졸릴 수도 있지. 그럼 듣는 사람 졸리면 됐냐? 쌤도 사람. 아니 왜 그런지 알아? 너네들이 내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눈이 이러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 저 지금 주니어를 좀 만나고 왔어요. 주님을 만나고 왔다고? 주니어를 명절 나 주니어를 만났다고? 벌써 주니어가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미안. 속도를 반전했어. 너무 위반했는데? 명제가 진짜 재미가 없지. 이게 무슨 국어 공부인가 싶기도 하고 그치? 거의 뭐 윷놀이인데 저거는. 누가 더 나아요? 이게 진짜.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잠을 깨세요. 알았죠? 졸릴 때는 얘기하세요. 때려줄게. 자, 아무튼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과 거짓이 일치합니다. 자, 왜? 왜인지를 알아야지. 왜? 우리가 왜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있잖아. 이거 생각하면 되게 편해. 우리 진리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뭐 했었어? 만약에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었잖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있어? 여집합들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거꾸로 간다고 했었거든. 우리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거 배웠단 말이야. 그거 이용하는 거야 사실. 얘가 만약에 참이면 P이면 Q입니다. P가 Q의 부분 집합입니다가 되잖아. 그럼 얘도 참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얘가 not Q고 얘가 not P야. not Q는 not P에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거든. 그래서 뭐 거꾸로 갑니다. 성립하는 거야. 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이다, 그치? 근데 하나 더. 참거짓이 일치합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근데 원래 명제와 또 벌써 졸리기 시작하니까. 자, 원래 명제와 누구? 2는 안 하니까 2도 원래는 똑같은데 여긴 명제만 할게. 여긴 명제는 참거짓이 어떻다? 민규야? 뭐라고? 다르다. 맞아?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 참거짓이 관련 없다가 답이야. 모른다가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 왜? P이면 Q입니다가 성립한대. 근데 무조건 Q가 P의 부분 집합이냐? 그것도 모르거든. 아닐 수도 있고 Q일 수도 있고 PQ가 만약 같은 집합이면 이것도 성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렇다고 해서 Q가 무조건 P의 부분 집합이 아니냐? 아닐 수도 있지. 왜? P가 Q랑 같은 집합이면.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 그래서 여긴 명제는 참인지 것인지를 모릅니다가 답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자,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세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우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지. 물론 대우 명제를 구하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세요라고 하면 대우 명제 쓰긴 쓰겠지만 근데 뭐 그걸 쓰라는 얘기가 없다고 치자. 그냥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라고 하면 굳이 대우 만들지 말고 주어져 있는 그 명제 자체를 먼저 따져보는 거지. 참거짓을. 따져봤는데 참이야. 그럼 답은 참 쓰면 되는 거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게 나왔다 치자. 어느 한 명제를 줬어. 이 명제의 여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역을 구해서 여긴 명제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그치? 왜? 아니 욕하는 줄 알아. 이거. 나 욕 못해. 나 욕이란 걸 안 해보고 살았어. 좀 같은 소리지. 와. 어이, 너 뒤지고 싶냐? 피승원이 욕을 잘하지. 잘지게 하지. 영상을 안 찍어서 그렇지 수업 중에도 욕을 하지 않냐? 나는 영상 때문에 수업 중에는 욕을 잘 안 하는데 뭐 리발 정도는 할지 몰라도. 쌤이 비하면 거의 욕. 그렇지. 내가 욕을 모르고 살았어. 학원 선생을 시작하면서 욕이 늘었어. 학원 쌤은 욕하지. 욕할 수밖에 없어. 건이 이런 애들 어제 가르친 거 오늘 물어봤는데 또 모르면 스트레스 받거든 막. 전 아니네요. 그래 뭐 예를 들는 거야 너는. 아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긴 명제의 참거짓을 물어보면 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긴 명제를 찾아보고 참거짓을 다시 따져봐야 돼. 원래 명제의 참거짓은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긴 명제를 구했는데 참거짓을 잘 모르겠어. 그럼 또 뭐 해보면 돼? 여긴 명제의 대우 명제를 구해서 참거짓을 따져보면 되겠지. 알았죠? 아무튼 원래 명제와 무관하게 여긴 명제는 따로 다시 한 번 더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봐야 됩니다. 요 녀석 이제 좀 이따가 쫙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부정에서부터 어떤 뭐든 뭐 아무튼 부정에서부터 역인 명제, 이인 명제, 대우 명제 이거 필요할 때 이제 부정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싹 다 설명을 한 건데 여기까지 일단 다들 이해됐나? 딱히 내가 설명 더 안 해도 되겠나? 그러면은 좀만 더 진행해보자. 역 그리고 대우 이거를 가르치고 나면은 무조건 나오는 학교 시험에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지. 뭐냐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 3단 논법 언제 처음 배웠어? 중학교 때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지? 어느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워. 3단 논법 하면서 윤리는 아니었을 거고 저학년이니까 도덕 시간에 배워. 뭐라고 하면서 배워?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구? 소크라테스 씨 가지고 와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럼 왜 근데 그런 말이 나왔지? 소크라테스가 불사신인 줄 알았나? 신기하지 않아? 왜 굳이?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도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3단 논법이 수학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그치?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는 말 때문에 자 우리는 P이면 Q입니다가 참인 걸 알아. 화살표 두 줄짜리는 참이라는 게 밝혀진 명제라 그랬지. 자 그리고 하나 더 Q이면 R입니다 라는 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밝혀지는 게 뭐이면 뭐이다? P이면 R이다. 자 왜? 수학에서 밝혀보면은 진짜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지. 왜? 왜 P면 R입니다가 성립해? 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명제가 결국 새로운 명제 하나 나왔지. P면 R입니다라는 명제가 나왔어. 그게 참임을 얘기를 해보래. 왜 참인가요?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래. 그럼 원재야, 우리 지난 시간에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거 뭐 하라 그랬어? 짜자잔 하라 그랬냐? 왜 이러지? 뭐야? 집합의 포함관계잖아. 그래서 따져봐. P이면 Q입니다 성립한대 얘들아. 그럼 P가 Q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그치? 그리고 하나 더 Q는 R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끝났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때요? 겁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치? P라는 녀석은 R이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지. 알았지?
예? 네. 그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어떤 문제를 풀지는 너희들은 그냥 칠판만 봐요. 이거 해보자. 좀 쉬운 거 빨리 하고 뒤에 조금 응용되는 거는 빨리 하도록 하자. 자, 뭐냐면 P이면 Q입니다가 성립한대요. 낙Q입니다가. R이면 Q입니다가 참이래요. 그럼 화살표 두 줄짜리로 하면 되겠지. 일단 얘네들은 그냥 참이라고 주어졌어. 그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찾으시오다. 알았죠? 자, 다시 뭐라고?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 찾기야. 자, 1번 P면 R이다. 2번 P면 나달이다. 3번 Q이면 나P이다. 4번 낫 Q이면 낫 R이다. 뭐야 이거? 낫 R이다. 5번 R이면 낫 P이다. 자, 답 골라보세요. 세상 안 보여요? 어? 아니 잘 안 보였어요. 어. 맨 처음에 저거 뭐예요? 뒤에는 뭐? P면 R이다. 아니. 아, 이거? 네. P면 나 Q이다. 안 낙교예요 저거. 이게 Q지 그럼 뭐겠어? 아, 이게 R인 줄 알았어? 안경을 좀 바꿔보세요. R이 됐냐? 네. 답 몇 번? 1번?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금방 찾았다, 그치? 자, 3단론법을 배우고 나서 지금 이 문제 어떤 명제들을 참인 명제들을 쫙 주고 나서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든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하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주는데, 자, 문제 풀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돼? 참인 모든 명제들을 싹 다 쓰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참인 명제 이미 나와 있는데 뭘 쓰란 얘기야? 이 명제들의 대우 명제들을 먼저 다 찾아놓고 나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명제들만 찾아주면 돼. 그럼 선생, 이걸로 만들 수 없는 명제들은 무조건 거짓인 거예요? 무조건 거짓이라기보다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명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 이거 대우 명제를 밝혀보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야. 우리가 이미 대우 명제까지 다 썼기 때문에 그 대우 명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면 이 명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굳이 보기들의 대우 명제들은 찾을 필요 없이 주어져 있는 참인 명제들의 대우 명제들, 즉 참인 명제들을 모조리 다 쓰고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것만 답으로 참인 걸로 가시면 돼요. 근데 얘는 1번은 어때? P면 어디로 가? 우리가 참인 명제에서는 낫Q 하나밖에 없다, 그치? 자, 낫Q로 갔어. 낫Q에서 연결되는 게 어디 있어? 낫R까지는 가는데 낫R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P에서 출발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즉 그러면 1번에 있는 P면 R입니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 그치?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 그럼 2번은 위에 거 그거다, 그치? P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연결되다 보니까 P에서 출발했는데 나달로 끝나는 게 만들어졌다, 그치? 그럼 2번은 뭐야? 참이에요 라고 밝혀주게 되는 거고, 3번, 4번, 5번 다 해보면 다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 시작할 때 만약에 막 보기 6번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자, not R이면 P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보자마자 거짓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이미 참인 명제 다 써놨어. 이걸로 만들 수 없으면 못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not R로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바로 거짓 하게 되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빨리빨리 찾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런 명제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주면 돼? 참인 명제, 즉 대우 명제를 싹 다 쓴 다음에 가주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거는 뒤에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야, 봐봐. 다음 명제들을 가지고 어떠한 명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쭉 도식화를 해봤어. 너희들 교재 보면은 몇 번 잠깐 보면 되냐면 315번 봐봐. 그냥 그 문제를 할 건 아니야. 315번 보면 뭐 음악 좋아한다, 미술 좋아한다 하면서 한글로 쭉 명제들을 설명하고 있지. 그 녀석들을 내가 도식화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진짜. 봐봐.
그런 말로 한글로 봄이 오면 꽃이 핀대요. 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찾아온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게 참인 명제임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명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봄이 오면 똑똑하구만. 센추리 때문에 좀 쉬운데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싫다, 그치? 쌤, 지금 죽겠다는 예비 사망자인데요. 예비 아이산 또 뭐야? 야, 시아라 하세요. 자, 그런 명제들이 막 있어. 자, 보기 1, 2, 3, 4, 5번에서 이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오케이? 만들고 싶은 거야. 보기들을 쫙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뭐가 있냐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핀다. 뭐 이런 명제들이 막 보기에 써져 있어. 그때 보기 4번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저런. 막 이런 말들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지. 자, 우리가 도식화를 해보면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뭘 알고 있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춥 않으면 제비가 커먼. 이런 명제들 알고 있어. 우리가 밝히고 싶은 명제는 뭐야? 봄이 오면 제비가 컴. 오케이? 근데 그럼 이걸 만들고 싶으면 끊어져 있는 여기를 연결시켜줄 얘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명제를 찾고 싶은데 복이 없어. 그러면 이놈을 찾고 싶으니까 뭘 해줘야 돼? 이놈의 대우 명제. 그렇지.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4번 보기가 답인 건데 이렇게 푸는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 자, 보기 1번을 딱 봐.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핍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지. 참이야. 빠. 상식을 집어 넣으세요. 알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푸는 애들을 내가 몇 명이나 봤어. 그치, 건이야? 그런 상식을 가지고 오지 마라. 알았지? 그거 설명하려고 사실 이 문제 가져온 거야. 너무 쉬워. 너무나도 쉬운데 이게 수학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도 쉬운데 상식적인 넌센스 퀴즈 같은, 아니 넌센스는 아니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1번 날씨가 춥지 않으면 꽃이 피는 거 맞지? 날씨가 따뜻해져야 그렇지 개화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생각 접어 넣으세요. 알았죠? 네, 계속 갈게요. 뇌 빼고 풀라는 거죠? 뭐? 뇌를 빼고 뇌는 넣어야지. 대우 명제는 알아야지. 왜 뇌를 빼냐? 자, 됐냐? 그러면 이제 명제에서 설명할 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누구? 필요 조건? 물론 증명 말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자, 다들 펜을 내려놓고 날 쳐다보세요. 여기 칠판을 쳐다보세요. 날 보면 좀 부끄러우니까. 야, 필요 조건 너 뭐 한 거야 방금? 바로 이런 걸 웃어주면 안 되는데. 어른 나빠져. 자, 필요 조건이라는 단어와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 어떤 곳에다가 붙여주는 거냐면 참인 명제가 밝혀져 있을 때, 그치? 참인 명제가 밝혀져 있을 때 그때 각각의 조건들을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앞에 뭐라고 일단 오늘 띄우냐면 P라고 하는 명제는 Q이기 위한이라고 하고 Q라고 하는 조건은 명제라고 했나 아까? 조건 P라고 하는 조건은 Q라는 조건은 P이기 위한이라고 오늘 띄워요. 그래서 각각의
충분 조건 또는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찍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 P가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겠어? 충분 조건이겠어? 충분 조건이에요. 왜? 왜 충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어?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나랑 이제 했다는 게 12월이었지. 반자물쇠 수학하는. 자, 이 예시를 들어줬어.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예시냐면 인서울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교는 어? 그 왜? 진도함수 아니에요? 왜? 여대라 그러지. 여대라고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여대라고 하지. 내가 여자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여대라고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불렀냐? 아니 대학 여대라고 부르니까 여대라고 한 거야. 대학교가 이 렉기야. 그럼 남대가 있냐? 없잖아. 그게 없는 게 더 짜증나요. 네가 왜 짜증내? 그래 이 한남충아. 아 시끄러. 샤랍하세요. 조건이 닥쳐. 자 가. 조용.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교는 여자 대학교입니다.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 맞다, 그치? 자, 분명히 참인 명제라고 했어. 참인 게 밝혀졌어. 그러면 각각의 조건들을 다 한번 보자. 여기에 있는 가정에 있는 조건은 결론에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어. 얘를 가지고 여대라는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니? 아니면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하니? 조건만 보면 충분하게 이미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대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명제를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바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럼 하나 더. 결론에 있는 여대라는 조건은 서울에 있는 여대라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니 아니면 이미 충분히 다 가지고 있니? 필요하지. 어떤 조건이 필요해?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거든 얘는. 그래서 이 이름을 잘 봐.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이유로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그게 사실 이해하기 제일 편해서. 사실은 이 의미는 아니야. 사실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편해요. 알았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걸 만들기 위한 재료야 라는 의미지. 그냥 쉽게 말하면. 알았죠?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떤 참인 명제이다 아니다를 모르는 상태로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라고 줬다면 먼저 너희들은 뭘 따져야 돼? 일단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줘야겠지. 그치? 그럼 참인 명제 어떤 하나가 딱 밝혀졌어. 그럼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얘는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참인 걸 따지기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명제 이름까지 아니 조건들의 이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문제 푼 속도가 길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외우는 방법들을 선생님들마다 다 알려줍니다. 외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써보자. P이면 Q입니다 라는 조건이 참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 총을 빵 쏘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희들 다들 배그 해봤지? 배그 하면서 총을 맞으면 어떻게 돼? 피가 그게 맞긴 하지. 퍽 튀는 모션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뭐야? 아, 얘를 잘 기억을 하세요. P라는 놈 참이 명제가 화살표 방향이 뭐라고 생각을 해? 총을 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P는 뭐 하고 있는 놈이야? 총을 쏘고 있는 놈이야. 그래서 총처럼 생겼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P가 나는 놈이다. 그치? 화살표를 받은 놈은 P가 나는 놈인 거야. 알았죠? 오케이? 어지간히 야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아무튼 필요 조건. 또 쌤들마다 다 알려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너네 L반은 수학 1 하느라 수학 안 했지? 형님 쌤은 이거 그냥
T쌤이 P가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주는 거고 Q는 부족하니까 화살표를 받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아무튼 보통 외우라고 하죠. 어떻게든 외우는 방식이 있어.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 활을 쏜대. 왜 활을 쏜다고 하냐면 있잖아. 집합까지 연결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 집합이 뭐? 활이 당겨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화살표 쏜다. 이렇게 하는 쌤들도 있거든. 온갖 방법들을 써요, 선생님들이. 알았죠? 알았죠? 어떻게든 당신들이 뭐 해주세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하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명제의 참고지과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이름들을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거든. 그게 만약에 뭐 학교 시험이야 막 섞여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 모의고사에서 집합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다 치자. 난이도 순서로 쫙 만들어 놨어. 그치? 1번부터 21번까지. 얘 대충 몇 번쯤에 있겠니? 끼케야 6번, 7번, 8번, 9번입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야. 3점짜리들이야. 오케이? 그만큼 시간을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갑자기 모의고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모의고사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살짝 바뀌긴 해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략 문과, 수능, 문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1번부터 19번까지 푸는데 몇 분? 19문제야. 15분. 맥시멈 20분으로 잡아요. 문과 애들은. 그렇게 하라 그래. 1등급 만점 노리는 애들 기준으로. 무조건 100%는 아니지. 가끔 가다가 19분에서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거든. 대략 그쯤 걸린다는 얘기야. 자, 한 문제당 1분 이상 생각을 하면 안 돼. 평균적으로. 6번에 있어. 당연히 30초, 20초 만에 끝내야 되는 문제란 얘기인 거야. 알았지? 그래, 그만큼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라서 생각으로 풀어서 맞추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나중에 다른 문제, 이게 워낙 쉬운 문제라서 다른 문제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뺏겨버리면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다 못 푸는 사태들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외우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어떻게 해서든 외워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일단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추가만 하자. 뭐가 있냐면 P이면 Q입니다가 참인 명제. 근데 Q이면 P입니다도 참인 명제가 밝혀졌어. 즉 서로서로 역도 참, 본명제도 참인 명제가 밝혀졌어. 그때 P와 Q는 서로서로를 뭐라 불러주죠? P는 Q이기 위한 무슨? 그렇지.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근데 상식으로 잘 알아놔. 실제 생활에서도 쓰입니다. 뉴스 이런 데서, 신문 이런 데서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단어를 은근히 쓴다. 물론 수학에서처럼 정확한 의미로 사용하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뭐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반드시 필요한 녀석이다라는 의미로 쓰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 쓰이는 용어예요. 알았죠? 그리고 문과들 경제 이런 걸로 넘어가 보면 조건 이름들 많이 나온다. 그 피쌤 최근에 공부 시작했었지. 정치 이런 거 할 때. 그 피쌤 공부 최근에 했었다고 했잖아. 그때 나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뭔지 알아? 그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의미야. 그게 실제로 나오니까. 로스쿨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헷갈려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막 알려줬지. 해설지나 인강선생보다 알려주는 게 쉬운데요 이러더라고. 나는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분들은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내가 아무래도 좀 쉽게 알려줄 수도 있겠지. 수학은 명확하니까 논리 구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알아듣기 쉽다 하던데 아무튼 상식으로 알아놔야 돼. 꼭.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려는 개념 설명은 끝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몇 번 문제를 푼 거였냐면 312번 가봐요. 3단론법 문제 내가 아까 잠깐 풀었었잖아. 요건 있네. 요게 센 문제 312번이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었다. 그치?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앞에 있는 모든 어떤 있는 명제, 역과 대우 명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자,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자. 306번 봐봐요. 뭘 물어봐? 306번. 그렇지. 여기 참인지를 따지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 원지야. 여기 참인지가 어딘지를 물어봤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그렇지. 여기 명제를 구해서
그 명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치? 근데 역을 구해봤는데 안 보일 수 있어, 참거짓이. 그럼 뭐 하라 그랬어? 아니, 원래 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되지. 그치? 역인 명제, 너희가 구한 역인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는 거지. 그치? 본 명제와는 무관합니다. 맞죠? 뭐 잠깐 졸았나봐, 문제가. 자, 그러면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 네가 신문이냐? 자, 307번 갑니다. 자, 307번 문제는 뭐 물어봐, 민규야?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물어본다, 그치? 307번. 그치, 석형아? 대우가 거짓인 명제를 물어봤어. 자, 그럼 민규야. 대우가 거짓이다를 밝혀보라 그랬어. 대우의 참거짓을 물어봤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처음에? 그렇지. 본 명제를 먼저 참거짓을 따져봅니다. 맞죠? 근데 본 명제가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모르는 명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석형아, 뭐 해야 돼? 실제 대우 명제를 구하러 가는 거죠. 맞죠? 잘하네.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을 따져주면 돼. 근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 문제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대우든 역이든 뭐든 본 명제든 뭐든 참 거짓을 따져야 돼. 참 거짓을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였지? 그렇지. 진리집합의 포항관계.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참입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예, 그거 좀 이따가 연습 좀 할게요. 몇 번 연습할 예정이냐면 308번 같은 거 좀 해야 돼, 너네가.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서 얘기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조건까지, 명제까지는 좀 빨리 끝내고 부등식의 증명 들어가서 절대부등식 좀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308번 봅시다. 아니다, 이거는 뭐 너희들이 먼저 따져봐. 308번 아니다. 308번 말고 306번을 풀고 동그라미 쳐놔봐. 306번을 풀고 317번 동그라미. 네. 풀라는 거 체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327번 요 세 개만 풀고 넘어가자. 증명으로 바로. 알았지? 자, 27번, 17번, 6번 세 개예요. 306번. XY가 실수일 때 다음 명제의 역이 참인 걸 찾아보세요. 명제의 역이 참인 것을 찾아보세요. 거꾸로 가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란다. 그치? 자, 1번부터 가봅시다. x 곱하기 y는 0이면 x는 0이다. 참의 거짓이야. 거짓. 이거는 둘 다 가능하다. 그치? 집합의 포함관계에서도 여기는 뭐가 있어?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막 집합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x는 0이 아니지만 y가 0인 것도 있을 거고, 여기는 x가 0인 것과 y가 0인 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x가 0인 것만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y가 0이 아닌 거랑 y가 0인 거는 있기는 한데 뭐가 없어? x가 0이 아니지만 y가 0이다. 없다. 그치? 그래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오히려 거꾸로 성립하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곱해서 0인데 어떻게 x가 무조건 0이야? y가 0일 수도 있잖아. 거짓이다. 그치? 그렇게 따져봐도 되고, 아무튼 여기 참인 것은 아닙니다. 맞죠? 2번으로 가보자. x가 2보다 크다. 3x-7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자. 그치? 얘는 뭐야? 3x가 7보다 크다. 즉 x가 뭐보다 크다? 3분의 7보다 크다. 그럼 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봤을 때 2보다 크다라는 게 여기 있고 3분의 7은 2보다 조금 더 큰 놈이다.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포함관계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 거꾸로지 얘도. 그럼 얘는 이게 아니니까 얘가 거짓이네. 땡.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 x 곱하기 y가 짝수야. 그러면 x와 y가 모두 다 짝수라는 것만 의미하니? 그거는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곱해서 짝수라는 것 자체가 뭐야?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 x가 짝수인데 y가 홀수인 거, x가 홀수인데 y가 짝수인 거, x가 짝수, y도 짝수인 거. 근데 여기는 둘 다 짝수인 거. 포함관계가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이것도 거꾸로 성립하네. 그래서 얘도 거짓.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음? 4번으로 가보자. 더해서 양수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둘 다 양수니? 아니지. 반대 뭐 있어? 3과 마이너스 1 이런 것들도 있거든. 얘도 거짓. 답은 5번이겠네. 깜짝이야. 누구야? 내 거네. 치 누구야 방금? 선민규요. 그런 거 같습니다. 무슨 놈들인데요, 그냥?
자, 갑시다. x가 y가 모두 다 0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의 합은 0입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참이다, 그치?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어? 오케이, 뭐 포항관계를 따져봐도 역시 마찬가지.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x, y가 모두 다 0인 걸 의미한다, 그치? 이 집합 안에는 x도 y도 0, 0,0밖에 없을 거야.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주면 0입니다. 실수의 범위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0이 되려면 더해서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그치? 얘가 하고 싶은 것도 x, y는 0입니다. 즉, 거꾸로 간 거 성립하네요. 정확하게는 진리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본명제도 참, 역도 참. 근데 지금은 여기 참인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참. 맞죠? 그 다음에 몇 번? 317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 중요하다. 진짜 많이들 질문을 해.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럼 뭐야? P가 총을 쏘지는 못하지만 총을 맞기는 하는 놈. P가 총을 맞기는 하는데 쏘지는 못하는 거. 요거 찾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다, 그치? 본명제는 거짓이지만 역은 참인 걸 찾아 세우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 걸 따져보래.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인 걸 따져보래.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 첫 번째 거.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를 따져봤을 때 얘는 제곱의 합이 0이라는 거는 둘 다 0인 것만 진리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지만 y가 0이 아닌 거, x가 0이 아니지만 y가 0인 거, x도 0이고 y도 0이고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집합의 포항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얘네들이 틀렸다, 그치? 1번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2번도 마찬가지. 논리적인 구조로 따져보든 진리집합으로 포항관계로 따져보든 그거는 당신들이 자유로 하세요. 자, 얘 2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얘가 참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참이냐? Z에 대한 얘기 있어? 317번? 아, 0보다 크다가 있어? 아, 깜짝이야. Z가 0보다 크대. 자, 그러면 X가 Y보다 큰데 양변에 Z라는 어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나요? 네. 이거 참인데? 틀렸다, 그치? 알았죠? 알았죠? 네. 3번으로 갑시다. x 곱하기 y가 절대값 x 곱하기 y랑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둘 다? 둘 다? 그렇지. x 곱하기 y가 양수입니다 라는 얘기잖아. 물론 0일 수도 있고. 그치? 맞아.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요 녀석의 진리집합에는 뭐가 있겠어? 일단 0인 것도 있고, 그치? 그치? 0인 것도 있고, x 곱하기 y가 0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 둘 다 양수인 것도 있지. 둘 다 음수인 것도 있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밖에 없어? 말 그대로 둘 다 양수인 것밖에 없어. 진리집합의 포항량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는 성립한다, 그치? 우리가 찾고 싶은 얘가 만족되네? 3번이 답인가 보네. 되었나요? 4번으로 가보자. x가 1입니다랑 x제곱이 x입니다. 진리집합의 포항량에 따져보자. 얘는 1 하나밖에 없을 거야. 뭐 굳이 진짜 집합으로 써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얘는 넘어가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진리집합의 포항관계가 이렇게 되네. 얘 성립한다, 그치? 얘가 성립 안 하고 거꾸로네요. 탈락. 마지막 5번. 5번은 얘는 진짜 x, y가 똑같은 거밖에 없는데 제곱이 같은 거는 뭐도 있어? 같은 것도 있지만 부호가 반대인 것도 있지. 그래, 나는 이렇게 진리집합을 따지는 걸 좀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알았지? 그래서 왜냐면 집합을 풀리는 게 더 많아서 그래. 뭐 아무튼 아까 내가 풀이하기 전에 내가 문제 쓰면서 뭐라 그랬어? 무조건 진리집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논리적으로 찾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선순위를 집합을 먼저 둘지 논리적인 걸 먼저 생각해 볼지는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야. 뭘 하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집합을 먼저 씁니다. 이유는 집합으로 풀리는 게 더 많아서. 알았죠? 그럼 내가 찾기가 편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뭐 뭘 따질지는 뭘 먼저 생각해 볼지는 뭐 그건 상관없는데 뭐 집합을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집합으로 안 되면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안 되면 집합으로 따져봐. 알았죠? 아무튼 이거는 뭐야? 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이다. 그치? 얘도 반대네. 땡. 이렇게 찾는 거. 필요 조건인 것만 보지 말고 충분 조건이 아닌 것도 진짜 중요하다. 이걸 자꾸 놓치더라고 애들이. 알았지? 가자. 마지막 327번으로 갑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의 필요 조건. 뭐야? 필요 조건이니까 총을 맞는 놈, 피가 나는 놈이니까. 그치? 그럼 진리집합의 포항이 어떻게 되는 놈? 이렇게 되는 놈.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 P이면 Q입니다 라는 명제가 있고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고 P가 충분조건, Q가 필요조건이란 말이 세 개 다 같은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의 논리 구조는 이렇게 가야 돼요. 뭔 소리냐면 절대로 집합과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얘기하지 마. 오케이? 너희들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찾을 때 뭐 더 필요하다, 충분하다라는 얘기 혹은 뭐 총피 뭐 이런 거는 명제로 바로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집합으로 가려고 하잖아. 완전히 거꾸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두 개를 연결시키지 마. 알았지? 명제를 한번 거쳤다고 하세요. 그래서 나도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을 보고 노란 색깔 명제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명제를 가지고 진리집합을 따졌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까 필기 너가 말한 방법을 쓰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화살표로 생각하면 맞는 게 맞는데 그치? 집합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버리면 얘가 이미 다른 게 더 필요하네. 집합이 좀 더 적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민규 알겠지? 필요조건, 충분조건의 이름과 집합은 중간에 명제를 거쳤다고 하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튼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래. 그럼 뭐야? 부등호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뭐 해주면 되겠네? 집합의 포함관계 따지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하면서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 하면서 만들어졌던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네? 등호 조건 중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명확하게 더 작아지면 되는데 등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그래서 A의 최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5. 됐죠? 밑에 거나 마찬가지.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는 녀석의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쏘는 놈.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은 어떻게 되는 놈? 얘가 포함되는 놈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뭐야? B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좀 넓게 할걸.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 그치? 그럼 B는 여기 있네.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다. 그치? 맞죠? 그리고 등호 붙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5. 그럼 답은 뭐야? 합이냐? 네. 그럼 뭐? 10. 마이너스 10. 됐지요? 네. 그 다음 끝났네. 여기까지가 일단 명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내가 풀어준 문제가 극히 좀 적기는 한데 쌤이라는 문제집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까 너희들이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알았죠? 자, 내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싹 다 필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필기를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반드시 정리하고 푸세요. 너희들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리고 맞다. 너네 시험지 한번 분석할 거다. 요번 기말고사. 오케이? 전에 내가 만들어줬던 기말 대비 1번 프린트에서 얼마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지? 다 똑같아. 진짜 그럼 몇 개 진짜 몇 개는만 다른데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들어준 문제 또는 마플에서 풀던 문제와 너희들 학교 시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돼 있어. 너희들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준 문제랑 똑같이 생긴 게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물어볼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유형들을 내가 다 골라준 거야. 그거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만든 프린트에 부정방정식이 있어. 내가 만든 프린트에 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있어. 근데 너네 학교 시험지에는 부정방정식이랑 항상 성립하는 2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섞어놓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건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 아니야?
그게 모의고사식의 문제들이 그런 식이고 동하고 문제가 약간 그런 식이야.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 유형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거든. 그럼 이거 할 줄 알고 저거 할 줄 아는데 그 두 개 섞어 놓으면 모른다. 그건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알아서? 그래서 한번 너희들 쭉 이번 기말고사 시험지 내가 다 혜린쌤이지. 혜린쌤이 다 타이핑을 해놨거든. 그거 한번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할 거예요.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하기 직전에.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2학기 시험 대비도 지금은 방학이니까 전반적인 그냥 수학하는 과목을 그냥 배우는 거라면 앞으로는 뭐 해야 되겠어? 내신용으로 공부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치? 내신용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지금 조금 어렵게 나오고 유형들이 섞여 나왔다고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면은 너네들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해. 근데 대부분의 지금 덕소고 학생들이 다 잘못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너희들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는 너희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나 문제지 시험지 자체를 내가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내가 한번 쭉 문제를 훑어봤거든. 너희들 말만 믿고 있었어. 아 진짜 내가 만들어줬던 프린트에서 정말 거의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그저껜가 봤어. 다 나온 거야 진짜. 킬러 한두 개는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얘기했잖아. 킬러 한두 개는 모든 학교들이 평가원 문제나 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와. 그래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거 외에는 다 나온 거야 얘들아. 알았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때 시험 끝나자마자 내가 누구랑 전화하다가 걔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애였어. 잘하는 애인데 쌤 기말고사 대비 프린트 쌤이 주신 거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지금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얼마 전에 시험지 보고 내가 더 깜짝 놀랐네.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몰랐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알았지? 자 방향 잡아야 된다 너네가. 알았지? 알았지? 자 계속 갑니다. 그런 시험이 언제 또 한 번 나오냐면 수학 하 기말고사 경우의 수에서 나오고 한 번 더 언제 나오냐면 수학 원. 수학 원에서 또 기말고사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뭐 때문에? 수열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나오냐면 수학 2 기말고사에서 또 그럽니다. 왜? 도함수의 활용 때문에. 기말고사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그런 단원이야. 왜냐면 뭐 그 과목을 쭉 꾸준히 배우다 보면 앞에서는 공식 위주로 막 계산하는 위주로 가르친다면 뒤에는 당연히 생각하게 만들거든. 수학하는 좀 아니긴 한데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뒤에 생각하는 걸 몰아놨어. 그래서 기말고사가 결국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들 거야 너네가. 알았죠? 뒤에 건 몇 도로 올렸어 너 아까? 24도요. 아 하지 마세요. 18도. 24도는 난방이야. 자 갑시다. 아 조용히 하세요. 부등식의 증명을 합니다. 자 셋업하세요. 아 잠깐만. 자 보자. 조용히 해라. 증명으로 갑니다. 자, 증명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녀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간접 증명법이 있어. 오케이? 직접 증명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증명해야 되는 거는 명제니까 명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냐면 직접 증명법은 명제 자체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직접 증명법이에요. 우리 앞에서 뭐 했어?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증명을 했지.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봤지. 그게 바로 뭐야? 직접 증명법이야. 명제를 안 건드렸거든.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있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살펴본 것뿐이지. 근데 간접 증명법은 명제 자체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있어? 대우를 이용해서 찾는 거. 대우라는 명제를 만들었잖아. 새로운 명제를.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게 바로 간접 증명법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하나가 더 뭐 있어? 귀류법이 있어. 자, 100%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명제의 부정이라 그랬고 명제의 부정은 결론을 뒤집는 거라 그랬지. 자, 결론을 뒤집어서 모순이 됨을 보이는 것.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귀류법이야. 알았어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은 모든 학교들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서술형 대비해야 됩니다. 서술형에서 다음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 어땠냐면 학교 시험에서 한 5가지, 6가지 증명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찍어주고 나서 이 중에서 하나 나온다 라는 게 수행평가 혹은 서술형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싹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 골라줘가지고 그게 서술형인지 수행평가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그걸 했었어, 작년에도. 올해도 너희들 마찬가지 해야 돼. 근데 센이라는 문제집은,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은 아무래도 교과서가 아니니까 다른 명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 그럼 너희들 학교 시험 대비하려면 뭐 해야 돼? 귀류법이나 대우를 이용한 증명 나오면 뭐 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보세요. 교과서에 반드시 수록되어 있는 몇 가지 명제들은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면서 해보라고 할 거야. 알았죠? 알았죠? 네. 근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 뭐야?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뭐야? 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대우인 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는 것, 그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센의 333번입니다. 한번 좀 이따가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귀류법 설명합니다. 귀류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덕서고에서 교과서로 쓰고 있는 문제집에는 뭐가 있냐면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하세요가 있어. 너희들 교과서에는 미래인가 그럴 거지. 아무튼 거기는 그게 있어. 나는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게.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교과서에서는 루트 3은 무리수, 똑같은 방법 쓰면 돼. 알았죠? 자, 지금부터 증명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녀석을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증명을 하는 방법은 뭐다? 귀류법이다. 귀류법은 뭐다? 이 명제의 뭐를? 부정인 명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을 하는 거야. 뭐 해주는 거야?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맞지? 오케이? 얘의 부정이 참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유리수다 보니까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야? 분수꼴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아무렇게나 분수 만들고 A가 0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A와 B는 서로 소인 반드시 자연수라고 얘기를 해놓을게. 알았죠? 그래서 서로서라는 말은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자, 아무튼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을 했으니까 뭐 해봐? 이 식을 쭉 써나가 보는 거지. 그때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은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외워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잘 봐놔. 루트 2의 A는 B예요. 양변을 뭐 해주세요? 루트 때문에 제곱해 볼게요. 그때 여기서 그럼 얘가 2배잖아. 그럼 여기서 이때 B제곱이 무슨 수야? 짝수가 되지. 짝수니까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원래 수는 짝수일 수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면 B는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 2K라고 잡을 수 있겠네, 짝수니까. 그럼 B가 2K라고 해서 원래식에다가 대입해보자. 2A제곱은 4K제곱. 약분을 해주게 되면 A제곱은 2K제곱. 어머? A제곱도 짝수네. 맞아요? A제곱이 짝수니까 A는 뭐야? 짝수이다. 그러면 A는 2L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 잠깐 다시 잘 봐. A는 2L인데 B는 2K야. 둘이 아까 뭐라 그랬거든? 서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편 A와 B는 분명히 내가 서로서인 분수꼴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서로서라는 그 가정이 깨졌다, 그치? 맞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가정 자체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루트 2는 유리수라는 가정이 모순이다. 그러므로 루트 2라는 수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네. 알겠어? 오케이?
자, 그 외에도 무리수이다 외에도 귀류법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교과서에 많이 있으니까 한 두어 개 있어. 꼭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네. 마지막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잖아요. 네. 유리수이다에 무수히 생겨서. 근데 그러면 만약에 쌤이 유리수가 아니면 허수일 수도 있잖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아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거 외에는 모든 게 참인 걸 알고 있거든. 허수가 된다? 말이 안 되지. 왜? 허수가 아니잖아. 루트 2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있지 않고 양수가 있는데 어떻게 허수가 될 수 있냐? 당연히 실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지? 루트 안에 음수가 아니잖아. 네. 누구 거야? 또 내 거야? 네. 왜? 나 분명히 아까 이거 아닌데? 이건가? 미안. 또 쓴 거예요? 응. 하나 무려 나누면 진짜. 싫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어떠냐? 루트는 무리수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한다,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귀류법은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라고 할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지, 요거. 제곱이 짝수면 그냥도 짝수다. 이것도 증명 대상이 돼. 그게 몇 번에 있어? 333번이에요. 풀어보세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입니다. 를 증명을 해야 돼. 자, 너무나도 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거나 귀류법이라 그랬는데, 건이야, 일어나. 일어나.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졸질 말던가. 빨리 일어나. 자, 제곱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증명한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혹은 귀류법이라 그랬는데 얘는 왜 하필이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일까? 부터 사실은 의문을 가져야 돼. 귀류법을 하면 안 돼? 해도 될 수도 있어. 알았지?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왜 하필이면 대우로 하라고 하고 있느냐? 이건 대우가 빠르니까. 왜? 귀류법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안 바뀌어. 그러면 누구를 부정했다 치자. n은 홀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쳐봐. 어디서부터 출발이야? 제곱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루트가 따라다녀요. 루트가 따라다니는 상태에서 짝수, 홀수, 정수 찾기 힘들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자. 그렇게 증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되는 거지.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주면 n이 홀수이면 영도 있잖아요. 짝수가 아니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로 돼 있어? 자연수일 때요. 자,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라는 명제. 이게 바로 대우 명제다, 그치? 그 명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쉽잖아. n이 홀수니까 n이 뭔데? 2k-1이지 뭐. 그럼 n제곱이 뭔데?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지 뭐. 그럼 얘는 뭔데? 2배 꼴로 만들 수 있는 게 2k제곱 마이너스 2k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이 하나가 있어. 2k 플러스 1꼴. 얘가 뭐네? 홀수네.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죠?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너네 학교 거. 알았죠? 네. 요거 잘 익혀놓고 중간고사 대비할 때 뭐 하세요?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슬기씨. 자. 와, 해바라기다. 해바라기야? 너 약 먹었니? 21도 타협합시다. 21도? 알았어. 몇 도예요? 18도. 지금 현재가 21도, 18도까지 줄이려고 그랬지. 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봐. 너희들 교과서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331번 별표 하나 쳐놔. 별표. 335번 별표 치세요. 별표. 그 다음에 335번 위에다가만 하나 써놔. 루트 2가 무리수일 때 썼어? 네. 루트 2가 무리수일 때 뭐더라?
아 뭐더라?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더하기 1? 1은 밖에 있는 거, 루트 밖에 있는 거다. 루트 2 더하기 1 도 무리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런 거 증명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갑시다. 그럼 이제 뭐요? 증명 끝났어요. 자, 좀 더 다양한 증명을 하러 갈 거야. 지금은 명제에 대한 증명이었고, 이거 왜 이렇게 들어? 명제에 대한 증명이었고, 또 다른 증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증명? 실성. 부등식의 증명. 자, 얘들아, 요번 단원이 이제 집합 있고 명제 있고 명제 안에서 다루는 문제집들도 있는데 명제와는 아예 구분한 문제집들도 있어요. 그때 그 구분된 단원의 이름을 어떤 단원은 어떤 교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하는데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증명은 부등식을 증명하는 겁니다. 알았죠? A가 B보다 크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얘들아,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거 증명해 볼 거야. 어떻게 증명할래? 자, 민규야. 7이 4보다 크지? 네. 왜? 를 증명하라고 할 거야. 왜? 절대값? 절대값도 맞아. 근데 절대값은 귀찮잖아. 식일 때 어떻게 할 거야? 4를 이항하면 양수가 나오는데 그렇지. 7을 이항하면 자. 음수가 나와. 야, 뭔 소리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한쪽만 하면 돼. 근데 정확하게는 이항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그거 틀렸다. 너 내려오라니까. 이씨. 뒤로 밀어, 책상. 뒤로 밀어. 그냥 너무 쳐요. 아, 밀어 빨리. 아니면 옆으로 옮기면 되잖아, 네가. 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다. 아, 이항. 이항은 절대로 아니야. 오케이? 이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부등식이나 등식이 성립하고 있을 때 그때 넘기는 거 아니야? 그때 넘기는 거 아니야? 근데 성립하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넘길 수 있어? 이항은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하라고 하냐면 빼라고 합니다. 뺐을 때 만약에 그게 양수가 되면 A가 큰 거고 음수가 되면 B가 큰 거예요 라고 하거든. 그리고 부등식의 증명에서는 보통 잘 안 나오는데 0이 나오면 같은 겁니다. 뭐야 이거. 알았죠? 즉, 자, 어떤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양변에 있는 녀석들을 뭐 해주세요? 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이항이 아니라 빼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쭉 식을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그 녀석의 부호를 확인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밝히고 싶다. 그러면 A 빼기 B 이항을 시키는 순간 이게 되잖아. 아니지, 이거 모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계속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얘의 부호가 빵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증명하는 게 바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얘기다, 그치? 자, 부등식을 증명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뭘까? 민규야, 루트 7이 커, 루트 4가 커. 왜? 빼보면 알아? 4보다 크니까. 그 빼보면 알아? 맞아. 근데 네가 말한 게 맞아. 7이 4보다 크니까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 결국 루트 속의 거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루트를 없애는 가장 수학적인 방법이 뭐야? 제곱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절대값 혹은 루트라는 놈에 묶여있는 녀석들도 그러면 뭐 하자? 제곱을 해봅니다. A와 B 우리가 증명 제곱을 했을 때 그 녀석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뭐가 큰 거? A가 큰 거. 음수가 나왔어. 그럼 뭐가 큰 거? B. 0이 나오면 뭐가 큰 거? 같은 거. 근데 이건 치명적인 오류가 있지 않나? 헐. 뭐가 있어? 몰라요. 둘 다 양수일 때 하는 거야. 헐. 와. 너 이제 잠 깼구나? 헐 하는 거 보니까. 아휴, 정말. 앉아도 돼요? 앉아. 아휴, 진짜.
참 신기한 영혼이다. 그치 필기야. 넌 또 뭐하냐? 그러다 머리카락 낀다. 너무 졸려가지고 눈이 지지고 있었어. 아 너도 티도 빠고. 눈을 지지기 위해 하면은 눈을 지지고 싶으면 라이터 줄까 라이터. 이시면 안 돼요. 전 영구적이요. 자, 자, 둘 다 양수일 때 하는 겁니다. 왜? 거꾸로 생각해봐. 누가 커? 아까 이게 큰 걸 알면은 얘는 누가 커? 거꾸로 아니야? 네. 근데 제곱해봐. 제곱해봐. 뺐어. 양수. 아, 그럼 앞에 게 크네? 안 된단 말이야. 자, 양수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선생, 부호가 양수가 아니면 루트에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고 하면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야. 그럼 모르면 병신이지. 아니 A는 0보다 큰 놈이고 B는 0보다 작은 놈인데 양수고 음수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근데 대소관계를 모른다? 그럼 병신이지. A가 당연히 큰 거죠. 자, 그럼 다시 둘 다 음수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돼. 얘를 거꾸로 하면 돼. 제곱해서 빼서 양수면 거꾸로 가는 거고 제곱해서 빼서 음수면 A가 큰 거로 가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네. 그래서 그래.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사실 수학 하에서는 잘 안 나와. 수학 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수학 1, 2로 넘어갔을 때 그때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란 얘기야. 둘이 나눠보는 거야. 나눠서 1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B가 크면 1보다 작으면 B가 큰 거고 나눴는데 1이면 A가 B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양수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알지?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가야 되는 거 보이잖아. 양면에 B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렇지? 근데 B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알았지? 자,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면 모르면 병신이라 그랬고 둘 다 음수면 비교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그렇게 부등식을 증명을 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등식을 증명을 하는 거는 항상 참인지 항상 거짓인지를 증명을 하는 거야.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무슨 부등식? 럴대 부등식. 자, 다시 절대 부등식이 뭐다? 등식에서는 항등식 같은 놈,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으로 부릅니다. 항상 참인 부등식. 알았니? 얍.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부터 하나 가볼 거야. 자, 필기. 우리 졸린 필기. A제곱이 있어. 더하기 또는 마이너스가 있어. 2AB가 있어. 더하기 B제곱이 있어. 얘는 어때? 부등호 방향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왜? 저식 자체가 0.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성질. 그거 진짜 많이 쓰인다. 알았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졸린 우리 장필기 씨가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AB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헐. 자, 얘가 뭐 한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을 한번 해본대. 필기가 할 수 있대. 자, 한번 증명해 보시고요. 시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필기한테 물어볼 거라서 그런 거고. 자,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졸린 조건희가 풀어본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을 해보세요. 자, 너희들 또 서술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작년 서술형에서 얘네들도 몇 가지를 골라주면서 이것도 같이 진행했어. 앞에서 나왔던 대우 증명, 귀류 증명과 함께 얘들 증명도 함께 물어봤었어. 골라줬었어, 학교쌤들이.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요거 두 개. 알았지? 더 있어. 더 있는데 요 밑에 하나는 좀 이따가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보통 써줬어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시켜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치즈 크러스트. 뭐야 갑자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 가자. 증명을 할 건데 자, 모든 문제, 모든 절대부등식들이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야.
이것도 있어. 예. 뭐 아까 써야 된다 그랬어.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알았죠? 얘는 그렇지. 그때 나눌 때 1차식은 건들면 안 돼. 1차식은 완전 제곱식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AB는 완전 제곱식 안에 포함이 됐고 뒤에 있는 따로 있는 놈도 계속 무시하고 보면 완전 제곱식이 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 식의 증명이에요. 기억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 다뤄. AB를 그거 AB로 해갔는데 저렇게 나오네. 안 돼요. 어이? 그럼 너 아직 잠...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왜 이렇게 졸려하는 말투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이한테 시킨 거. 이거는 언제 배웠어? 1학기 때 배웠어. 수학 상. 그때 제곱 1차 배웠잖아. 그때 뭐 했어? 2분의 1. 와우. 조용히 하세요. 그때 한 거야, 얘들아.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업. 우변에 는영 또는 크다 있다 보니까 2를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왜? 이거 아직 성립한지 몰라. 양변이라는 게 아직 없어.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분의 1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안에서 어떻게 돼? A-B의 완전 제곱식, B-C의 완전 제곱식, C 빼기 A의 완전 제곱식, 제곱의 합이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됐죠? 이거 왜 노란색이야? 몰라, 아무튼 파란색으로. 알았죠? 알았죠? 그럼 마지막.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A 플러스 B.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 교과서에 있으니까. 얘도 증명을 해보세요. 알았죠? 지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 얘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절대부등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없는 거, 하나는 교육과정 있는 거. 교육과정 있는 거 오늘 하고 마칠 거예요. 유구, 산술, 기하.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없는 조화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게 한 세트였어.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조화는 뺄 거야. 알았죠? 자,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이야. 자, 상식으로 접근을 하자. 산술적인 평균을 통해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평균을 구해보자. 필기 영어 성적이 A점이야. 필기 수학 점수가 B점이야. 필기의 영어 수학의 평균 점수는 몇 점? A 더하기 B 나누기 2.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얻는 평균이 바로 산술 평균이에요. 맞죠? 예. 네. 두 번째. 기하 평균이 뭐야? 기하 평균. 기하가 뭐야? 기하. 도형. 도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얻는 평균. 자, 평균이란 건 뭐야? A와 B에 A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그 가운데 어딘가에 가는 놈이잖아. 그래서 산술 평균은 저거라면 기하 평균은 뭐냐면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A가 작다 칠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림을 통해서 얻는 거야, 평균을. 근데 그럼 적당하게 A를 늘리면 적당하게 B를 줄이다 보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이 있겠지. 그게 대충 A, B의 사이일 거냐. A는 늘렸고 B는 줄였으니까. 아, 그게 평균이겠구나. 근데 그냥 막 늘리고 막 줄인 건 아니니까 넓이를 유지시켜 보는 거야. 뭐? 넓이가 뭐예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랑 같아졌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졌어. 한 변의 길이 얼마? 그게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근데 그림을 통해서 얻고 넓이, 길이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다 보니까 산술 평균은 괜찮은데 기하 평균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 공식은 반드시 양수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까먹지 마세요. 산술 기하 평균의 성립 조건이 수학 1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죠. 수학 1으로 가보면 산술 기하 평균을 산술 기하 평균 다른 수학 하 때보다 더 많이 써. 오케이? 그때 산술 기하 평균에서 자, 수학 1 내용이야 이거는.
로그 A와 B 더하기 로그 B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서 빨리 산술기하평균을 쓰러 가야 돼. 그게 수학 1에서 나오는 산술기하평균인데 근데 역수관계에 있는 걸 안다고 치자. 그렇다고 산술기하평균 무조건 쓰면 돼? 아니죠. 산술기하평균의 성립 조건이 양수이다 아니다를 따지러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수학 1에서 로그를 제일 처음에 가르치다 보면 로그라는 녀석의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거에 만기 음수 나오나요? 어,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 나오는 들어갈 수 있죠. 0이 안 되나 1이 안 되나? 로그? 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양수도 되고 다 돼요. 안 들어가는 그거는 진수. 아, 진수에 들어가는 게 1은 안 돼. 0이야.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양수인데 1이 안 되는 거지. 1이 안 돼.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알았죠? 센트.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하다. 수학 1 때 진짜 중요해질 거야. 수학 하 때는 웬만하면 맞춰줘.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조화평균이라는 건 사실 교육과정 없어서 오늘 한번 딱 듣고 나면 다음번에 생각할 거야. 근데 왜 한다? 가끔씩. 정말이지만 가끔씩 해줄 때가 있거든. 알았죠? 와, 드디어 핸드폰이 끊겼다. 우와. 축하해줘라. 축하해줘라. 드디어 개통이 됐다. 노트 20. 10분. 5분 일찍 끝낼까 오늘? 핸드폰 좀 빨리 킬게. 자, 아무튼 가자. 그래서 조화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작고 하모니. 근데 왜 할머니냐면 A라는 놈이 있어. B라는 놈이 있어.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얘들아,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수학자들 머리가 그렇잖아. 새로운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러면서 자, 그때 A와 B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누구를 구해보는 거야? 역수라. 너 또 왜 그래? 자, 역수를 만들어봤어. 역수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놈을 다시 뒤집으면 이 놈의 평균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가 중학 수학에서 너네 대표값과 한포도 했던 거 기억나? 거기에서 분산이라는 게 있어. 분산의 정의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분산은 말 그대로 평균으로부터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얼마만큼 퍼져 있니? 그걸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해. 자, 가볍게 들어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자, 가볍게 생각해봐. 이거를 알고 가면 되게 편해. 그래서 분산에 대한 공식이 너희들은 까먹었겠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주면 기억날 거야.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구해서 빼. 그걸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가. 평균이 만약 50점이야. 내 점수가 60점이면 플러스 10점. 내 점수가 40점이면 마이너스 10점. 그 편차가 바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잖아. 각각의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계산해 보려면 편차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보면 되겠지. 맞지? 근데 어떤 반은 2명이 있는데 50점짜리 2명이 있어. 평균은 50, 분산은 빵. 퍼진 정도가 당연히 빵이잖아. 근데 어떤 반은 40점이 1명, 60점이 1명이라서 평균이 만들어져 있고 50으로. 그럼 얘의 편차 구해보면 마이너스 10점, 얘는 플러스 10점. 그냥 더해서 평균 내면 얘도 빵. 분산이 0 되는데요? 그럼 부호 없애야 되겠지. 부호 없애는 역할이 절대값도 있지만 뭐도 있어? 제곱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부호 사라지지. 그놈을 나눴어, 개수로. 그럼 뭐가 나왔어? 편차들이 평균은 아니지만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뭐 했어? 제곱이란 걸 했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 분산이라 불러.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분산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 편차들이 다 부호는 사라져서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편차들과는 어떤 크기 비교가 돼? 제곱이라는 게 됐잖아. 맞지? 그래서 루트 분산이란 걸 만들었어. 그게 뭐야? 표준 편차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실제 표준 편차가 뭐야? 제대로 된 편차들이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야. 제곱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크기를 줄여보는 거지. 루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알았지? 뭐 그런 게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조합평균도 원래 놈의 평균이 아니라 역수들의 평균을 구해봤기 때문에 그 놈을 뭐 해보면 다시 역수를 만들어보면
그때 바로 뭐가 되겠다? 원래 거의 평균이 되겠다. 그게 바로 조합평균이에요. 그런 게 있어. 알았지? 몰라도 돼. 교육과정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수원 때 필요할 수 있어서 그냥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나 때도 아니고 훨씬 더 예전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까지 하나를 세트로 배웠는데 요즘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만 다룹니다. 그러면서 얘를 절대부등식으로 하면서 이 산술기하평균은 그래서 약식으로 A 더하기 B 나누기 2는 크거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는 뭐합니다? 크거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A 더하기 B는 크거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2루트 AB보다.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지. 항상 성립하는. 근데 산술기하평균은 반드시 뭐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해오세요? 증명해보세요. 자, 두 번째. 교육과정에 없는 거 하나 더 공식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교육과정에 없어. 자, 미리 써줍니다. 언제 쓸 수 있다? 미지수가 4개가 등장합니다. A와 B와 X와 Y. 실수일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식이 어떻게 생겼다? A제곱, B제곱. 맞아, 끔찍하게 생겼어요. X제곱, Y제곱. 크거 나왔습니다. AX, BY. 전체 제곱까지. 얘도 언제 사용을 합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언제 뭘 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야. 자, 오늘 숙제 중에 문제 푸는 것도 있지만 뭐 둘 다 증명해 보세요. 조합평균까지 안 해도 돼. 요거 증명하세요. 요거. 위에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밑에 거 자, 똑같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아. 알았지? 참고로 얘 증명법 2개가 있고 얘 증명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아와요? 아니요. 그냥 하나씩으로만 해와요. 자, 산술기하 평균 공식 외워와야 된다.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공식 외워와야 된다. 그리고 둘 다 증명해와야 된다. 그리고 센 숙제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 숙제예요. 알았죠? 좀 이따 카톡으로 숙제 보내드릴게요. 수고 많았습니다.